뭐? 군인한테 3,000원을 더 내라고? 야! 중령이야! 잘 들어라! 너희들 나라 지키느라 춥고 배고프고 인정 못 받고 억울 안 해? 애들 밥이라도 배불리 먹여보자는 거 아니야? 야 매니저! 앞으로 군인 오면 서비스 튀김도 주고 치밥도 주고 콜라도 주란 말이야! 알았어? 극하면 적자야. 이왕이면 애국이라는 좀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적자, 성공하면 마케팅 아닙니까? 이게 기본 구성이야. 빨리 먹어. 둘이 왔니? 빨리 먹어. 네, 안녕하십니까. 갓 전역한 전직 군인분들을 모시고 요즘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게스트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부로 전역한 김형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11사단 기계화부대에서 근무를 했었고 군대에 좀 많이 실망을 해가지고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4월 30일 보면은 아직 진짜 엄청나게 갓 전역한 거네요. 네. 전역하자마자 바로 여기 나온 거죠. 직보 기간은 얼마나 되신 거죠? 직보 10개월 동안 직보했었고 직보 기간에 대한 기록도 다 남겨서 제가 찾아보니까 직보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고 정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제가 경험해보면서 직보에 대한 기록도 남기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기록들을 많이 남겨놨어요. 지금 또 유튜브 채널에서 투자하는 김상사로 또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 사진하고 군 생활할 때 그 얼굴하고 그리고 제가 전역하시기 전에 저 찾아오신 적도 있어서 네. 얼굴 뵙고 그랬는데 이게 이미지 메이킹이 엄청나게 바뀌었네. 뭐 돈 들이셨어요? 돈은 들인 게 없고 네. 사실 원래 남자는 머리빨이라고도 하고 옷빨이라고도 하고 근데 너무 이미지가 너무 사실 못 알아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군인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짤들 보면 그 군인분들 할아버지 같은데 아버지보다 어리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전역하고 머리 좀만 꾸미면 다 돌아와요. 저는 아까 딱 보는데 순간 아까 변호사님 느낌도 나고 약간 뭔가 로펌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또 만나뵙게 되고 투자하는 김상사님을 만나뵙게 됐는데 오늘 저희에게 해주실 이야기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유튜브에 뭐 전역하는 이유 3가지를 올렸는데 그거는 제가 현역 신분이어서 미화해서 올린 거고 실제로는 이 군대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군인을 한 건 돈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군 생활이 좋고 제가 좀 심한 밀덕이어가지고 정말 취미 겸 군대에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겠다 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 이 군대가 그런 것들을 모두 짓밟고 군인으로서 임무를 아예 무시하는 지휘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영상 올리신 것 중에 32사단 체육대회 이야기, 예비군 훈련보다 체육대회를 더 우선시하라는 여단장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훈련은 그래도 하라는 거잖아요. 훈련은 그렇죠. 하고 체육대회를 좀 더 중심으로 하지만 훈련은 해라. 근데 제가 군생활 했던 도중에 어떤 저희 여단장은 훈련을 빼고 체육대회를 참석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훈련을 아예 뺐다고요? 이게 저희 7군단이었으니까 많이들 아실 거예요. 윤희철 군단장, 우리 전설의 윤희철 군단장이 특급 전사, 패급 전사 이 썰도 있지만 11사단은 6주 훈련이라는 훈련을 했어요. 6주 훈련이란 게 1년 동안 해야 될 전술 훈련을 나눠서 하지 말고 한 번에 몰아서 하고 6주 동안 훈련하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도출해라라는 의미여서 저희가 6주 훈련을 1년 동안 하는 모든 훈련을 해야 됐는데 이때 홍천군에서 줄다리기 대회를 열어요. 군인들을 초청해서 군인들이 와서 좀 참가해라. 참가비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고 저희 훈련 기간이었어요, 그때가. 저희 부대는 당연히 6주 훈련 기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고 훈련 준비를 했는데 그때 여단장이 너네 부대도 훈련하지 말고 간부 20명을 빼서 줄다리기 참석을 시켜라. 그럼 줄다리기를 하루만 가서 참석하면 되냐 했더니 아니다. 이 성적이 좋고 1등을 하면 100만 원의 상금이 있으니까 훈련 기간 중에 2주를 빼서 합숙 훈련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훈련 기간 6주인데 그 중에 2주를 줄다리기 때문에 빠졌다고요? 2주를 줄다리기 때문에 빠졌는데 그 전주에도 이제 훈련을 사실상 인원 선발한다고 집중이 안 돼서 거의 3주를 훈련을 못한 거고 마지막 주에 그 인원들이 훈련에 참석을 했는데 6주 연속되는 그 훈련 템포를 당연히 못 따라가죠. 그냥 네. 와서 우물쭈물하고 솔직히 6주 훈련 중에 6주면은 이제 끝났다는 분위기도 있고 이제 훈련도 많이 느슨해질 텐데 그때 와서 뭐 훈련이 되겠나요? 막바지에 네, 막바지 1주 남기고 훈련을 했고 그때 뭐 간부들 중에 저희 소대장도 훈련을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소대 소대장이 단기 자원이었는데 그 군생활 하면서 전술 훈련 1년 동안에 해야 될 전술 훈련을 한 번에 몰아서 한 건데 그 훈련을 안 했다는 건 저희 소대장이 나중에 전역하고 예비역 소대장이 됐을 때도 전술 훈련을 안 해본 소대장이 된 거예요. 나중에 전시에도 훈련이 경험이 부족한 소대장이 된다는 거죠. 사실 그 행정 업무만 하고 체력 단련만 하고 유니셜 중년 때 체력 단련이 강조됐으니까 체력 단련만 하고 행정 업무만 하다가 전역을 한 거죠. 그 여단장은 도대체 왜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게 줄다리기를 하기 위해서 2주간의 합숙을 하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줄다리기가 뭔데 이렇게 그때 뭐 여단장이 직접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내려온 게 참가비 20만 원. 참가비 20만 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훈련 줄다리기를 참석해라. 근데 개인당 20만 원도 아니고 그 20명이 참가하는 팀당 20만 원이에요. 설마 20만 원 때문에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뭔가 그 홍천군에 무슨 압박을 받았나? 잘 보이려고 그랬을까요? 홍천군의 압박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게 홍천군에는 부대가 많아요. 11사단도 있고 3기갑도 있고 20기갑여단도 있고 항공대도 있고 36사단 예하부대도 있고 그 많은 부대 중에서 그 몇 개 팀이 그 한 개 팀이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팀들도 나왔어요? 다른 군인들도 나왔어요? 군인들이 한 16개 팀인가 넘게 나온 걸로 아는데 그러면 굳이 안 나가도 됐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여단에서 나오라는 게 아니라 홍천군에 있는 모든 부대에서 참가해달라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홍천군이 여단장한테 좀 축제 분위기 좀 내게 군인들 좀 보내주세요 그 뜻이 아니라 저희 사단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네, 뭐 3기갑 여단이나 아니면 20기갑 여단이나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모든 군부대에 얘기를 한 건데 홍천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홍천군에 있는 모든 부대에서 좀 와서 참가해달라. 저희 여단은 그 중에 일부로 참가한 거고요. 근데 이제 여단장이 그거 보고 공고를 보고 꾸려서 가는데 그걸 2주 동안 연습시키고 일주일 동안 준비시켜서 갔다 이거죠? 네, 20만 원 때문에. 간첩 아닌가요? 이적행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군단장이 윤희철 군단장이었어요. 네. 윤철 군 누가 용인해 준 거야 이거? 그때 제가 이걸 군단장 마음의 편지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좀 했다가 네. 근데 이때 제가 현타를 최고로 세게 느낀 게 언제냐면 소대장 없이 제가 부소대장이었으니까 소대장 없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 3분대장 문분대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부소장님 도대체 줄다리기가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군단장님이 강조하는 이 6주 훈련도 빠지고 줄다리기에 나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분대장은 병사인가요, 간부인가요? 그 문상병이라고 상병입니다. 병사가 그렇게 물어보는데 훈련 중에 그것도 횡성군에 있는 어떤 훈련장에서 훈련 도중에 그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이게 그때 저희 6주 훈련이 이제 마지막 훈련이었고 그 인터넷에 2019년 홍천 줄다리기라고 검색하면 뉴스에 그 군인들이 상금 100만 원 뭐 몇십만 원 들고 있는 사진도 있고 그때 저희 국방부에서 촬영도 들어와서 나는 야전군이다. 니들이 야전을 알아? 이거 촬영도 했는데 제가 부소대장인데 다른 소대장이랑 훈련하는 게 찍혀 있어요. 저희 소대장이 없으니까 그냥 훈련을 한 거예요. 도대체 쇼킹하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실급식 문제가 또 한 번 나왔잖아요. 정말 매스컴도 많이 타고 문제도 많이 됐는데 그때 감사원이 최종적으로 발표한 게 육군 11개 사단에서 하루 평균 475명이 뭐 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약 73만 끼를 무단 취식했다라고 발표를 해요. 11개 사단에 475명이면 한 개 사단에 부대가 20개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면 부대당 한두 명, 잘해봐야 한두 명. 그럼 이 부대당 한두 명 때문에 정말 급식량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죠. 그럼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휘관들, 참모총장이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 반론을 해야죠. 감사원이 무조건 맞은 건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발표한 거를 이건 잘못 발표한 거라고 반박하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렇게 발표한 걸 그냥 육군에서 용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의 그 간부 부식비, 그 식비 문제까지 끌고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에는 어떤 모양이냐면 초급 간부들, 예하 부대 간부들이 무전 취식해서 부식이 부족한 거다. 그럼 부대원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저걸 국방부에서 용인을 해버리니까 저희만 죄인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장관이나 뭐 참모총장이나 부하들 사기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자기들 잘못만 좀 가리고 뭐 이런 모습만 계속 보여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참모총장 이런 분들 말고 대대급 지휘관, 여단급 지휘관 분들도 사실 군인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공무원이라고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11년부터 병생활부터 시작했고 거의 12년 5개월, 총 12년 5개월에 복무를 했는데 한 2017년, 18년도까지는 대대장 지휘관들은 다 체력이 특급이 나왔어요. 지휘관들이 특급이 나오니까 중대장, 소대장, 주임원사, 보급관들한테 체력 특급, 체력 관리해라라고 말을 했는데 어느 순간 지휘관들이 체력이 안 나와요. 1급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고 3급, 불합격을 왔다 갔다, 불합격 나와서 재평가 지휘관들이.
그럼 대대장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중대장들한테 체력 관리하라고 얘기를 못해요. 네. 그럼 중대장들도 체력이 안 나오면 소대장들한테 얘기를 못해요. 보통 부대 가면 주임원사급들은 그 체력들이 잘 나오시거든요. 의외로 주임원사님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저희 주임원사님도 11분대를 뛰셔가지고 어. 제가 따라가는데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장교분들이 이렇게 안 나오니까 보호관분들이 어떻게 좀 중대 분위기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간부들의 체력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대대장님이 좀 체력 특급이 나오고 야 특급 나고 운동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중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돼야 되는 분위기인데 최고의 대대급 지휘관인 대대장이 안 나오니 그 강조를 못하다 보니 분위기가 또 체력 검정을 좀 강조하는 분위기도 안 사니까 또 되든 말든 뭐 그냥 각자 알아서 가는 거군요. 제가 인사실무자도 2번을 했는데 처음 인사실무자 할 때 저희 그 부사관 후배들 장기복무나 진급표를 만들면 체력 특급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2번째 전역하기 직전에도 인사실무자 했는데 그때 장기심의 자료를 마지막으로 만들고 왔는데 체력 특급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야, 근데 이건 후배들도 문제가 있네요. 뭐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뭐 후배들도 문제지만 그 전에 제가 전에 인사 담당을 했을 때는 부대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다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군무원의 체력 검정은 뭐 그거는 당연히 강조는 되겠지만 강요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군인들은 일과 시간 내에 체력 단련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참 이해 안 되는 게 체력 단련 시간에만 체력 관리를 해주면 솔직히 육군 체력 등급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1시간 반 혹은 2시간 동안 일일 체력 단련 하는 것만으로 체력 특급을 한번 만들어 두면 유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그전 지휘관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강제로 좀 시키는 것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휘관들도 체력 관리를 잘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보고받고 그냥 조깅 수준으로 그냥 뛰고 이게 참 애매한 게 뛴 걸음을 그 지휘관이 제일 앞에서 뛰는데 속도가 안 나오니까 그냥 뛴 걸음 자체가 그냥 조깅하는 것밖에 안 돼요. 체력 관리, 체력 향상이 아니라 그냥 약간 산보 운동하는 느낌? 그러면 이제 용사들도 체력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간부들이 안 나오니까 용사들도 체력이 안 나오고 그럼 부대 전체 체력 등급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제가 7군단 소속이었고 윤희철 장군이 있을 때 얼마 안 돼요. 2019년이니까 2019년까지 특급 전사 30% 뭐 전투프로 50%에서 1급 이상이 80% 이상 나오던 부대였어요. 이게 망가지는데 몇 년이 안 걸렸어요. 순식간이죠, 망가지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이 전투력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거죠. 이게 뭐 원래 안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윤희철이라는 그 엄청난 사람 밑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를 가라전사가 없던 이유가 저희 특급 전사 다 만들었어요 하면 군단에서 대령분들 원사분들이 와가지고 1대1로 다 체킹을 했어요. 검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가라라는 게 안 통했어요. 와, 그래도 아니 윤희철 장군이 물론 그 강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너무 강성했다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좀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안 되는 친구들도 끌어갔게끔 좀 리더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강성이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군인으로서 필요한 분이긴 한데. 저도 윤희철 장군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네, 저도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안 되는 사람들한테 너무 좀 빡셌다. 그건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윤희철 중장이 어떻게 보면 정말 완벽한 지휘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 네네네. 이게 왜 그러냐? 적을 자기 혼자가 적이 됐잖아요. 네. 윤희철 장군이 정말 뛰어난 지휘관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직강끝이라고 하잖아요. 그 직강끝이 뭐죠 도대체? 즉시 강력하게 끝내 전역한다. 유사시 적과 싸워 승리한다. 혹은 파이트 투나잇. 개념은 알잖아요. 네. 그게 결과물이 뭔데요, 그게? 그냥 밤새 당직실 지키는 거죠. 자, 우리 1950년대 보면 미국이랑 소련이랑 우주 개발 경쟁이 붙어요. 이때 미국이 계속 져요. 최초의 인공위성, 그리고 달 탐사선, 유인 우주선. 최초의 우주인이 소련 사람이에요, 다. 네, 맞습니다. 미국이 계속 밀리잖아요.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을 하죠. 우리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최강의 우주 전력을 갖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설을 만약 했어요. 이게 뭐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사업이 발달하겠다는 뜻이죠.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케네디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10년 안에 인류를 달에 보내겠습니다. 이러면 뭔가 명확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솔직히 그냥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우주 강국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방향성을 못 잡아요. 그래서 뭐 인공위성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화성을 탐사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서로 싸우고 회의하다가 시간만 길어지고 결과물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케네디 대통령은 인간을 달에 보내라. 그것도 10년 안에 딱 정해지니까 밑에 실무자들이 방향성이 다 정해졌어요.
그 달까지 가야 되는데 뭐가 필요한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빠르게 추진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 10년 안에 달에 갔죠. 윤희철 장군은 어떻게 했냐면 뭐 직강끝 아니면 대비태세를 갖춰라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급 전사 30%, 전투프로 50%를 만들어 와라. 그리고 그 기준도 명확하게 설정해 줬어요. 8급 입문만 하면 안 된다. 레그터, 그다음에 240m 왕복 달리기, 전장순환, 사격까지 해서 총 7개를 특급을 찍어 와라. 그럼 그 밑에 부하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만 이제 열심히 하겠죠. 자, 그게 거기에서 나온 파급 효과가 행정 업무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왜냐, 이게 전투부대, 예하부대에만 그렇게 통보를 하면은 예하부대는 죽어났을 거예요. 체력 단련도 해야 되는데 행정 업무도 많아지니까. 근데 그때 군단장이 군단 참모들을 건드렸어요. 군단 참모들은 왜 안 하냐? 근데 기초 체력 단련은 나이에 대한 보정값이 있어요. 네. 근데 전장순환 운동 240m 레그턱은 나이에 대한 보정값이 없어요. 20대든 50대든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군단 참모들의 평균 연령이 높죠. 그러니까 군단 참모들이 하루에 4시간씩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힘들어요. 일을 못 만들어요. 아. 일을 못 만들어요. 그런데 사단 참모들은 얘기를 안 했는데 사단장 입장에서는 언제 불똥 튈지 모르니까 눈치 보이죠. 그럼 사단 참모들도 사단장이 운동을 시켜요. 여단 참모들은 검증 대상이었어요. 여단 참모들도 나이가 좀 높아요. 어쨌든 소령, 좀 진급 앞둔 소령이거나 상사 원사분들이 많은데 30대 중후반이죠. 검증 대상이에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제 그때 인사과에 절반 있었고 전투 중대 절반 있었는데 일이 있어서 사단에 가면 다들 힘들어서 그냥 뻗어 있어요. 정말 필요한 업무들만 딱딱 진행되고, 그리고 육주 훈련이란 걸 1년 동안 했는데 그럼 사단의 거의 모든 부대가 하면은 2-3개 부대씩은 사람이 없어요.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는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 없이 모든 업무가 다 됐어요. 그리고 뭐 인권 문제도 솔직히 윤희철 장군 하면 그 패급 전사 인권 이게 좀 심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윤희철 장군이라는 군단장이 한 몇 명, 한 10명 정도 될 거예요, 대략. 10명 정도를 찍어서 패급 전사냐 왜 그렇게 하냐 찍어놨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밑에 있는 예하부대 모든 장병들이 누구한테 대응을 못해요. 그 윤희철 장군이 모든 화살을 받은 거죠. 그때 예하부대에 있는 장병들이 청와대 민원도 넣고 국민청원 올리고 언론 기사까지 다 났는데 윤희철 장군이 그걸 다 받아냈잖아요. 혼자서 다 받아내고 다 무시했고, 그러니까 장병들이 어떻게 되냐, 포기해요.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그냥 체력 단련을 다 해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용사들도 실제 체력도 늘어났고, 그 특급 전사 전투 프로 30% 50% 만드는 게 한 4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이게 수치가 높은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전차대대 기준으로는 간부가 거의 80% 정도 차지해요. 뭐 적게 잡아도 70%. 간부들만 특급 전사 나와도 웬만큼 다 통과가 돼요. 기계화 보병대대 같은 경우 간부 비율이 한 30% 가까이 됐어요. 간부들이 다 특급 나오고 용사들 1년 동안 전투 프로 1급만 만들면 됐던 거예요. 그 높은 수치는 아니죠. 이렇게 명확하게 체력 관리, 그 다음에 특급 전사, 그리고 육주 훈련, 요것만 딱 강조하고 여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군가 가창 경연 대회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그냥 순수 체력 단련, 행정 업무 다 없어지고 가장 큰 행정이 저거였어요. 가장 큰 행정이 특급 전사 조사하고 얘는 언제 뭐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훈련을 시킬 거다,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육주 훈련 때문에 훈련장 협조. 육주 훈련 하려면 훈련장이 저희 사단이 저희 주변에 있는 훈련장 밖으로는 안 돼가지고 여러 부대 훈련장을 다 빌렸고, 그 다음에 사격도 정말 많이 했어요. 사격이 보통 그 교육장교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모율로 따지잖아요. 몇 발 청구해서 몇 %를 쐈다. 근데 그때 윤희철 장군은 발수로 했어요. 많이 쏴라. 그래서 그때 저희 부대도 인접 군단에 탄들 막 빌리러 갔어요. 사실 그냥 갖고 온 거죠. 탄을 넘겨받아가지고, 넘겨주는 쪽은 퍼센트가 소모율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좋아라 해서 주고, 저희는 한 발이라도 더 쏴야 되니까는 계속 받아오고 매주 사격했어요. 체력 단련, 사격, 체력 단련, 사격. 병력 관리도 쉬웠던 게 사고를 안 쳐요. 딴 생각 들 시간도 없지. 오전부터 체력 단련하고 잠깐 쉬고 점심 먹고 뭐 일일 정비 좀 하고 또 체력 단련. 그럼 힘들죠. 체력 단련 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5km씩 오전 5km, 오후 5km씩 다 뛰게 했으니까 참 잘 오겠다. 뭐 사고도 크게 안 나고 병역 관리 할 것도 크게 없고, 그때 제가 병원 진료도 거의 인솔을 안 했어요. 더 클린해지는구나. 그리고 용사들이랑 간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군단장을 욕하죠. 단결력이 올라가요. 간부의 그 용사들의 적은 간부라고 하는데 공통의 적이 한 명이 생겨요. 악당이 한 명이 생기고, 원래 그 영화에서도 원래 악당은 한 명이어야 돼요.
네. 그 스파이더맨 3가 악당을 3명이나 등장시켜서 좀 원래 악당은 1명이어야 되는데 군단장이 위에서 직접 나서서 모범을 보여서 한 10명 정도 용사들 10명 정도를 직접 갈구니까 용사들이 쓸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썼던 게 청와대랑 언론이었는데 써도 바뀌는 게 없고 참모총장도 얘기를 못했죠. 어차피 뭐 진급을 포기했으니까 윤희철 장군이 진급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랬겠죠. 다시 윤희철 장군도 재평가네요. 제가 그때 영상에서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렇게 인격 모독하고 그렇게 좀 뒤떨어지는 사람들을 좀 끌어서 가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모욕 주고 그렇게 차별을 두는 건 징병제인 대한민국 국가에서 좀 너무한 처자 아닌가.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또 윤희철 장군님께도 한번 사죄의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좀 죄송합니다. 뭐 상우님이 예전 영상에서 그 모자창 2.5cm 네. 영상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치킨집에서 매출이 많이 나와서 바쁘면은 잡생각이 안 들고 정말 바쁜데 매출이 안 나온 데는 이상한 쓸데없는 생각만 한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군대는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면 딴 생각을 안 할 텐데 안 되니까 딴 생각만 하겠죠. 제 영상 역시 많이 보시는군요. 제 영상 이렇게 세세하게 기억하시는군요. 정확한 지적이시죠. 근데 맞는 말이네요. 이렇게 잠깐 군단 얘기하다가 윤희철 장군님이 얘기를 좀 했는데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힘들었어요. 물론 물론 힘들고 힘들었는데 맞는데 근데 이제 군인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면 군대는 그래야 돼요. 전투력이 유지돼야 되고. 근데 그게 다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면 참모총장을 필두로 다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고 참모총장이 야 오직 전투 오직 싸우는 거에만 집중하자라고 하고 난 진짜 아침마다 우크라이나전을 한 번씩 시청하고 아침마다 정보 분석 줘야 돼 정보 분석해가지고 딱 그래서 어제 우크라이나전 딱 해가지고 정신교육 하듯이 야 우리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야 아침에 띵거로 한번 하고 아침 교훈 한번 보고 토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훈련 한번 하고 그것만 집중하고 한다면 이게 진짜 제가 볼 때 쓸데없는 거 할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해가지고 제가 중대급에 있으면 중대급에서 전투하는 세세한 행동들이 다 있어요. 그 세세한 행동 디테일한 거를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내가 볼 때는 군가가청경연대 같은 거 들어오면 야 이런 걸 왜 해? 다들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대대장부터 여단장 사단장들까지 야 이런 거 좀 만들지 마라 참모. 야 정훈 참모도 할 거 없냐? 이런 거 하지 말고 딴 거 만들어 와라. 자 이거 또 니들 알아서 해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이 몸이 안 피곤하고 할 게 없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는구나. 정확히 제가 이해했습니다.